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갓 구운 소보루빵의 고소한 냄새처럼 우리네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바삭하고 달콤하게 전하는 곳 소보루 라디오 시작할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호호마입니다. 올해는 성남의 예술가들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글을 쓰는 작가분들을 조명해보는 시간 성남 글작가 조명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교 다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 계신가요? 혹시 교실에서 대놓고 똥 이야기를 하며 아이들을 배꼽 잡게 만들던 선생님 본 적 있으신가요? 성남의 교실을 웃음바다로 만들고 퇴근길 아이들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던 조금 특별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소보루 라디오 연중기획 성남의 예술가들. 오늘은 아이들의 영원한 똥맨이자 이야기 할아버지 송원 작가님의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보루 라디오 호호마입니다. 성남 글작가 조명전 두 번째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성남의 글작가는 성남의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분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까르르 웃음이 터지는 책 마법사 똥맨의 저자 송원 작가님과 함께 동심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송원 작가님은 38년 동안 초등학교 교실을 지킨 선생님 작가신데요. 1982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신 이후에 수많은 동화를 쓰셨고요. 그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은 늘 교실이었다고 하죠. 우리 성남과의 인연도 아주 깊으신데요. 분당의 서현초등학교와 정자초등학교를 거쳐 지난 2018년 구미초등학교에서 정년 퇴임을 하셨고요. 성남의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동화를 써오신 선생님, 작가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재직 당시 학교에 계실 때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작가님 주위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고요? 바로 작가님이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똥 이야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아이들과 주고받았던 그 장난기 어린 대화들이 모여 탄생한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할 마법사 똥맨입니다. 작가님에게 분당의 학교들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동화 속 마법이 실제로 일어나는 소중한 무대였다고 하는데요. 이 마법사 똥맨은 엄격한 교실의 틀을 깨고 아이들과 놀이로 소통하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망가지고 먼저 웃어주니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오늘은 책의 내용부터 빨리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책 속 내용에 앞서 책의 뒷표지에 있는 나로 등장하는 박동수라는 아이의 이야기 잠깐 만나볼게요. 나는 화장실에서 절대로 똥을 누지 않는다. 화장실에서 똥을 누다가 놀림받기 일쑤고 물벼락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학교 화장실에서 똥을 누지 않는다. 그런데 똥매는 다르다. 공부 시간에나 쉬는 시간에나 가고 싶을 땐 언제든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당당히 화장실에 간다. 아이들이 똥맨이라고 놀리면 오히려 태연하게 휘파람을 분다. 자기는 무서워하지 않는 마법사 똥맨이라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수라는 아이가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다가 그 소리가 하도 요란해서
이 밖에 있던 아이들에게 똥술하고 놀림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화장실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게 됩니다. 아마 동수에게는 이 일이 심각한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장난꾸러기 짝 고기남은 어떤 놀림에도 위축되지도 않고 당당하고 위트 있게 받아치거든요. 동수는 고기남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궁금한데요. 이 책 마법사 똥맨의 세 번째 에피소드 일부를 지금부터 여러분의 귀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어른이지만 아이보다 더 아이 같은, 그래서 아이들이 진심으로 부러워했던 똥맨 선생님의 마법 같은 순간을 함께 느껴보시죠. 부럽다, 똥맨. 2교시는 사회 시간이다. 이번 시간은 우리 문화재에 대해 알아보자. 선생님은 사회책에 나온 우리 문화재를 설명해 주었다. 한글, 불국사, 태권도 따위였다. 설명을 끝내고 선생님이 덧붙였다. 이것 말고도 우리 문화재는 상당히 많다. 자기가 알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친구들에게 소개해 볼 사람. 아이들은 앞다투어 손을 들고 발표하겠다며 아우성을 쳐댔다. 선생님이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손을 든 사람부터 발표할 기회를 주겠다. 오창일이 발표했다. 불국사 안에 있는 탑이요. 옳지. 다보탑과 석가탑 말이지. 그것도 좋은 우리 문화재지. 황다혜가 발표했다. 서울에 있는 남대문이요. 남대문은 우리나라 국보 1호란다. 좋은 우리 문화재지. 최영근이 발표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요. 이순신 장군 동상은 문화재가 아니다. 그때 내 짝꿍 고기남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쌤, 고기남 또 공부를 방해할 셈이냐? 아니에요. 저도 우리 문화재에 대해 발표할 게 있다고요. 고기남은 큰 소리를 탕탕 쳤다. 좋다 고기남. 네가 알고 있는 우리 문화재가 뭐지? 선생님은 마지못해 물었다. 고기남은 말하는 대신 손가락 4개를 펴보였다. 선생님이 두 눈을 부릅뜨며 윽박질렀다. 뭐 하는 짓이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기남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고는 다시 손가락 4개를 펴보였다. 옆에 앉은 나도 덩달아 손가락 4개를 펴보였다. 다른 아이들도 따라했다. 고기남이 고개를 끄덕끄덕한 뒤 자기 물병 뚜껑을 열었다. 이어 벌컥벌컥 물 마시는 신용을 해보였다. 선생님이 벌컥 화를 냈다. 녀석이 뭘 하자는 거야? 공부 시간에 또 장난치자는 거야? 고기남이 고개를 까딱까딱 흔들며 신나게 춤추는 동작을 해보였다. 통통한 펭귄이 춤을 추는 것 같은 귀여운 몸놀림이었다. 선생님은 혀를 끌끌 찼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기남은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서 손가락 4개를 펴보인 채 물 마시기 동작과 귀여운 춤 동작을 연속으로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선생님을 쏘아보았다. 그때였다. 아, 나는 알겠다. 양만호가 소리쳤다. 순간 나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알아차렸다. 고기남이 선생님에게 장난친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여러 가지 몸동작 힌트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선생님도 눈치를 챘는지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고기남, 그게 무슨 문화재지?
고기남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우리 반에서 말수가 적은 한태영이 대신 말했다. 사물놀이. 딩동댕동. 고기남이 입과 손으로 실로폰을 쳤다. 고기남이 손가락 4개를 펴보인 것은 사. 벌컥벌컥 물 마시는 신용을 해보인 것은 물. 그리고 고개를 까딱까딱 흔들며 춘 춤동작은 놀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고기남의 재치 있는 행동에 우리는 공부를 중단하고 한바탕 크게 웃었다. 잠시 뒤 우리 반 아이들은 몸동작 힌트로 우리 문화재 퀴즈를 내보겠다며 덤벼들었다. 그 바람에 교실은 다시 시끌벅적해졌다. 고기남이 다시 일어섰다. 자, 잘 보세요. 고기남은 펭귄 흉내를 내며 가볍게 몸을 풀었다. 우리는 모두 고기남에게 눈길을 주었다. 고기남이 손가락으로 네모 모양을 그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바지 내리는 신용을 하며 쭈그리고 앉았다. 그러고는 이상야릇한 소리를 냈다. 끙, 퐁당, 끙, 퐁당. 야, 고기남 똥 싼다. 최영건이 소리쳤다. 고기남, 이젠 별 구린 장난을 다 치는구나. 선생님이 나무랐다. 옛날 우리나라 퐁당식 화장실을 설명한 거예요. 고기남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그걸 왜 지금 설명해? 고기남이 희쭉 웃더니 말했다. 쌤, 저 지금 똥 마려워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저 녀석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어. 공부하다 말고 별짓을 다 한다니까. 너는 똥을 된장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어도 남을 녀석이다. 오늘부터 고기남 별명은 똥맨이다. 오창일이 푸아 웃음을 터뜨렸다. 똥수 옆에 똥맨. 둘이 천생연분이다. 고기남은 한순간에 똥맨이 되었다. 남자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자아이들까지 똥맨 하고 놀려댔다. 하지만 똥맨 고기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나는 괜히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똥맨이 부러웠다. 똥맨이 소문난 장난꾸러기이긴 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어떻게 큰 소리를 쳐가며 똥을 놓고 올 수 있을까? 그것도 공부 시간에. 여자아이들도 지켜보고 있는데 참. 부럽다, 똥맨. 네, 똥소가 이 똥맨에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 부러운 것 같네요.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도 하고 작아질 때도 있잖아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것보다 의연하게 대처하고 캐주얼하게 생각하고 실수도 가볍게 넘길 줄 알아야 세상을 조금은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책 속 이야기를 좀 더 일찍 들려드렸는데요. 독자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분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이 책을 읽으며 자지러지게 웃네요. 그런데 엄마인 제가 봐도 너무 재밌어요.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다른 댓글을 보고 본인도 옛 추억을 떠올리셨다고요. 또 어떤 분은 송원 선생님은 진짜 마법사 같아요. 학교라는 공간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고마운 책입니다. 우리 아이 반에도 이런 똥맨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이디 분땡맘은 우리 아이가 분당초 다닐 때 송원 선생님 반이었어요. 매일 학교 가는 게 축제 같다던 아이의 표정을 잊을 수 없네요. 책을 읽으니 그때 그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네요. 아, 그리고 동땡땡 자님은 어른인 제가 읽어도 힐링이 됩니다. 공부, 성적, 학원.
이런 것들에 갇힌 아이들에게 똥매는 정말 구원자 같은 존재네요. 깔깔 웃다가 마지막엔 뭉클해집니다. 또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시라고요. 교실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가르쳐준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송은 작가님의 따뜻한 시선이 성남의 교실 곳곳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책만큼 댓글에서도 정감 어리고 따뜻한 마음들이 느껴지는데요. 이 송은 작가님은 마법사 똥맨 이외에도 동심이 느껴지는 책을 많이 쓰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병태와 콩 이야기를 비롯해서 또 돈의 가치보다 소중한 동심을 다룬 베스트셀러 작품인 김 9902, 그리고 아이들의 순수한 심리를 묘사한 주먹대장 물리치는 법과 작가님의 특유의 해악이 담긴 동화, 선생님은 우리 친구, 그리고 우리 동네 만화방, 김 배불뜨기의 모험, 마법의 등잔, 또 올해 최근 작품으로는 춤추는 책가방도 있고요. 너무도 많은데요. 이런 유수의 출판사들을 통해 꾸준히 개정판과 신작을 내고 계시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놀기 위해 태어났다. 아이들은 웃기 위해 학교에 온다. 송은 작가님이 평소 강조하시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했던 분당의 초등학교 교실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송은 작가님의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친구들이 미래에 대한 꿈도 꾸면서 또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는 그런 요즘이면 좋겠습니다. 네, 꿈꾸기 좋은 설레는 계절이니까요. 성남의 학교들에서 아이들과 함께 써내려간 이 마법 같은 이야기들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쉼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아동문학의 거장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마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법은 바로 즐겁게 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 독일의 시인 프리드리히 슐러는요, 사람은 놀이를 할 때만 온전한 인간이 된다고도 했고요. 아동심리학자 장 피아제는 놀이는 아이들의 가장 진지한 일이다 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라는 숙제 대신 똥맨 선생님처럼 유쾌한 놀이를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남의 예술가들 2부 송은 작가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호우마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일상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